하나, 둘, 셋. 네, 오늘은 시간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, 이 쉽지 않죠. 시간 관리라는 게 갑자기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긴다거나 막상 해야 할 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, 뭐 여러 변수, 방해물이 생기고 그냥 게을러서 등 시간 낭비하기 싫고 생산성 높여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며 시간 관리 잘하고 싶은데, 책 원시행이라는 책에서 생산성을 빼앗는 요소들을 이제 4가지 도둑이라는 키워드로 사용해서 말한 내용이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4가지를 알고 시간 관리를 해온 건 아니지만 제 나름의 시간 관리 방법이 이 4가지가 확실히 연관이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4가지 같은 경우는 뭐 계획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플은 이런 거 사용하고 같은 꿀팁, 이 구체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런 걸 실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더 중요하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시간 관리에 기반이 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가지 방해물의 키워드를 빌려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그래서 이 4가지를 이야기하기 앞서 이 시간 관리의 핵심은 바로 책 제목처럼 원칙, 나에게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선택해 집중하는 거예요.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, 이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, 음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각각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. 뭐 시간도 부족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. 제가 그렇더라고요. 한때 얼떨결에 좋아하는 뮤지션이 제 비트, 제가 작곡을 했을 때라 제 비트를 써서 제가 얼떨결에 작곡가가 됐었는데 이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작곡가라는 타이틀에 취해 있어서, 그래서 그때 뭐 이제 비트 메이킹도 하고 유튜브도 했었는데,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각 분야에 이렇게 힘이 좀 안 들어가는 느낌? 그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성과도 안 나오고, 물론 재능이 엄청나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긴 했으니까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두루두루 해봐도 되지만 결국엔 내가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를 일단 지금은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겠구나, 이걸 몸소 느꼈는데, 이 집중에 방해되는 것들을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4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해보면, 첫 번째는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입니다. 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 요청에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되죠. 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, 해야 할 일, 투자할 시간도 줄어들고 일도 많아지니 에너지가 분산되고 이 생산성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도움 요청에 거절할 줄 알아야 되겠죠. 다만 여러 이유로 거절하는 게 어렵기도 해요. 나중에 내가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을 텐데 이거 안 들어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, 뭐 거절하는 게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 미안하기도 하고. 저 같은 경우는 착해서 이제 거절이 어렵기도 한데, 뭐 어쨌든 저는 거절이 상대방에게 왜 좋을까,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는 게 잘 거절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요. 이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억지로 들어주는 건 오히려 상대방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, 어차피 제대로 못 해줄 건데 내가 방해가 될 것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면 저는 남 탓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상대방에게 생색을 내고 안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거절하는 게 좋다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거절을 하기도 해요. 결국 거절할 때 이 마인드의 핵심은 거절하는 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,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지만 참고로 거절할 때 알아야 하는 건 무지성으로 다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. 이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데 여기에 결이 다른 부탁이 오는 건 거절하는 거죠. 이 시드니 하워드라는 작가는 거절하면 무엇을 포기하는 건지 알아야 한다,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. 근데 이거죠. 그래서 거절을 함으로써 이때 포기하는 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. 그걸 염두에 두고 거절을 해야 하는 거고, 여러 가지 거절 방법이 있는데 솔직하게 지금은 안 된다고 말을 해도 되고, 다른 사람을 연결해 준다거나 등 부탁을 들어줄 시간을 완전 나중으로 잡는 거죠. 뭐 지금은 안 되니까 한 달 후쯤이나 될 것 같다,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알아서 물러나기도 하더라고. 그래서 두 번째, 혼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.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다른 일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. 이제 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다른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, 하나를 선택하면 그 여러 가지 분야를 소홀하게 되는데 소위 소홀한 분야의 능력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렇다 보니 이렇게 한 가지에만 올인하려다 보면 이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다른 일들에 대해 걱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나중에 이게 발목을 잡으면 어떡하지, 이런 사회성이 퇴화되면 어떡하지,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죠. 책에선 이에 대한 방법으로 뭐 거래를 하든 곰곰이 생각하며 어떻게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데, 이 내용 보고 솔직히 뭐야 싶었는데, 어쨌든 저도 뭐 이런 고민 해본긴 한 것 같아요. 그 분야는 어떡하지, 이런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에 집중하며 얻은 교훈이나 깨달음 같은 경험치가 이 나중에 다른 분야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,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. 이제 한 분야의 성공이 다른 분야에서도 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. 아니요, 적어도 뭐 성공은 아니더라도 실력적인 성장, 이런 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, 그래서 성공하는 원리를 알게 되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서,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,
하고, 이거 아무리 원싱이라고 한 가지에 집중하더라도 이 365일 24시간 내내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지치거든요, 오히려. 그래서 질리기도 하고. 그래서 하루 안에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할 시간을 정하고 그에 남은 시간에 그 소홀했던 것들을 해도 되고, 오히려 그러는 게 원싱할 에너지가 회복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건강에 나쁜 습관들인데요. 이 건강은 전 무조건 챙겨야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건강의 중요성을 거의 확신하는데, 일이나 이 단 한 가지 이 원싱에 집중한다고 앉아만 있고 아무거나 먹고 일한다고 잠줄이고 그렇게 건강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병원 신세 질 수 있고, 그러다 보면 이제 건강 회복하느라 돈이나 시간을 더 낭비하게 될 확률이 더 크다고 봐요. 그래서 건강을 챙기다 보면 몸이 에너지를 얻기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집중력에 도움이 되기도 해서 건강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건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. 수면, 운동, 식사, 이렇게.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. 이 수면 시간에 대해서는 책들 보면 이제 몇 시간 자야 된다, 여러 이야기가 많죠. 9시간은 자야 한다, 뭐 6시간은 자야 한다. 근데 완전 정확한 건 없나 봐요. 그냥 본인에게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나에게 맞는지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시간은 자주는 게 좋았고, 이보다 적게 자면 힘들더라고요. 낮잠도 눈 마사지기 요거 하면서 10분 정도 자고, 요런 거.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칭 하고, 보통은 주에 4회 1시간 반 정도 헬스를 하는데, 못해도 최소 15분 이상 걷기 및 러닝을 하려고 합니다. 식사 같은 경우는 제가 식욕이 엄청나 많이 먹거든요. 그렇다 보니 좀 졸리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더라고요. 그렇게 시간을 잘 사용 못하니까 요즘은 가볍게 먹기를 추구하고 있는데, 상추 같은 그런 야채도 먹으면서 그냥 탄단지 챙기기, 이 정도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운동이 좋다고 느낀 게, 운동하다 쉬는 시간 가질 때나 이 러닝하면서 이거 좋은데 싶은 아이디어가 뜬금없이 떠오르기도 해요. 그래서 창의력에 관한 책에서도 이거 본 내용이기도 한데, 이 한 가지 주제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죠. 저는 꽤 많아요, 이럴 때가. 그런데 저에게는 샤워나 운동같이 딴짓을 하다 보면 생각이 이완이 되면서 여러 자생각이 떠올라 이 그중 좋은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는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인데요. 한 가지에 집중해서 성과를 얻으려면 환경도 도와줘야겠죠. 이 방해하지 않는 환경이 중요한데, 그래서 환경 정리가 필요한데,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 이런 방청소, 일하는 환경 정리, 이런 물리적인 환경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. 이 주변 사람이라는 환경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환경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. 저 역시 사람이 디퓨저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있으면 저도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되지만,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있으면 저 역시 몸이 다운되면서 정신도 산만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 역시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, 그 방법 중 하나가 유익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저의 시간 낭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 하나 더 꼽자면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진짜 쉽게 유튜브나 카톡에 손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,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해 주의해야겠다 생각하는 점이, 너무 완벽하게 환경을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환경을 정리하는 목적이 나에게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며 시간 낭비를 줄이고 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, 이 환경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려다 보면 주계 정도가 되어갖고 오히려 청소에 시간을 더 사용하게 되더라고요. 이 청소가 나에게 중요한 그 단 한 가지라면 뭐 할 말은 없는데, 그래서 환경은 단 한 가지에 집중만 되게끔 그 정도만 신경 쓰고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뭐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율 높은 시간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, 이 잘 지켜서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실천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경험치가 생겨서 이 시간 관리에 능숙해져 자연스럽게 효율이 급상승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카멜리온이었습니다. 조, 대, 구, 알, 끝!